자동차 도장부스 배기장치 90% 부상 지원에 따른 함정과 속지 않는 선택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비공장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현재 우리 정비공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이거는 배기장치입니다. 90% 무상지원. 그죠? 난리죠, 난리. 두 번째, 도장부스 열처리 건조시설 70% 무상지원. 네. 이쪽은 뭐 영업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으셔서 지금 뭐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도장부스 열처리 건조시설 70% 무상지원은 이게 10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다가 작년까지는 대단히 까다로웠습니다. 2019년부터 대폭 뭐 요즘 화재 사고가 원체 많다 보니까 대폭 완화되었는데 큰 이슈가 되고 있진 않은데요. 이 부분은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미 요거 관련된 제품들은 10여 년 동안 충분하게 검토되고 검증되고 현장에서 접목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전단지나 이런 게 나오시게 되면은 그냥 부담 없이 신청하셔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지원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지원은 일단 한다고 나한테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원서 넣어서 지원해보고,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드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처리 건조시설 70% 무상 지원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올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좀 충분한 검토를 거치셔야 되는 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90% 무상 지원입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환경부에서는 200개 사업장에 걸쳐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해서 이번 가을에 추경으로 확대되는 사업이고요. 자동차 정비공장 한 5,000개 정도 되죠. 공장에만 접목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한 6만여 개가 되는 모든 사업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난히 지금 현재 정비공장 쪽에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금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90% 무상 지원에는 항상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와 함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지원을 받는 게 항상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무상에는 공짜 당연히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은 이 무상 지원 속에 우리가 자동차 방지 시설은 도장 부스입니다. 도장 부스, 보통 이 도장 부스는 7.5m, 보통 4.5m, 소형 작업장 기준입니다. 5m. 그 다음에 길이가, 높이가 한 2.5에서 3m. 보통 여기 루베를 100 루베 정도의 도장 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지원하는 데는 크게 4가지 꼭지로 움직여지는데요. 환경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 바로는 환경부 담당자 1명입니다. 자, 자금 지원 또는 잘못된 장비에 대한 자금 회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지원만 보시면 합니다. 회수. 자금 지원은 90%를 지원하는데 뭐 국가와 지자체와 합쳐가지고 90%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1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금 회수가 중요하겠죠. 나중에 어떤 조건에서 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
전부 다 지원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각 지역 지자체가 하는 거는 요 자금 지원과 회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 지원을 하는 발기 장치, 방지 시설에 대한 품질 검증. 품질 검증은 누가 하느냐? 요 경우는 관련된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지자체 내에 녹색 환경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녹색 환경 기술센터에서는 직원 한두 명이서 지역에 자동차가 아닌 대기 환경 관련 대학교 교수님들을 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자금 집행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검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지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관리공단 대기관제부라고 합니다. 관제부에서는 이 제품이 실시간 정상적인 대기 환경의 역할을 방지시설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소비자로부터 전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지시설을 지원받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추후에 IoT 송신을 받을 때 무엇을 관점으로 전송을 받는지, 그 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책임 범위, 품질 검증 범위를 상당히 주의 있게 검토해서 선정을 하셔야 된다. 자, 우리 소비자는 이렇게 자금을 받게 되면은 6개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자, 기존에 늘 받고 계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예, 이 법에 근거해서 자금을 지원받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페인트 칠하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접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도장 부스에서 칠을 하게 되면은 뿌린 먼지에 50% 정도는 40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평균 40에서 60%는 차체 표면에 가가지고 칼라로 붓게 되고 전착이 되게 되고, 나머지 40에서 60%는 먼지가 돼서 페인트가 날려가지고 방지시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페인트 깔으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접촉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소음 진동에 시달립니다. 이 집진기로 계속 팬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소음방지법, 소음진동 법에 또 접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이네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또 하나는 자동차관리법. 이렇게 많은 법규에 우리는 지원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시달린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드는 장비는, 제품은 또 누가 제품을 하느냐? 대기환경공사 면허 업자회에서 시공을 받습니다. 설계를 받고 프로세스를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어떠한 허점투성이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법에 의해서 접촉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가장 무서운 게 나중에 지원받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덤탱이 써야 되느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3년, 36개월, 2년을 썼을 경우에 내가 폐업을 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계를 정상 가동 안 했을 경우에는 자금을 개월수에 비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사업장 매매를 했을 경우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 방지 시설을 3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36개월이죠. 36개월 사용했으면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1년 쓰다가 그 다음 자가 인수해서 2년 쓰시면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1년 쓰다가 매각을 했는데 1년 후에 그분이 한 6개월 쓰다가 폐업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1년 6개월치를 매각을 해야 되죠. 꼭 양도 양수 관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품질 검정. 우리 환경공학과 교수님들께서 우리 자동차 도장부스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검정. 이 품질 검정은 뭐냐면은 우리 정비공장 사장님들한테의 품질 검정은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도장 품질이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작업이 빨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업 속도가 빨라야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유지 관리비가 적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작업자 안전이고, 대기 환경이죠.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대기 환경이 첫 번째고, 이걸 목적으로 90%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 우리 공장 사장님들은 이 부분 때문에 하는데 괴리가 크죠. 자, 이분들은 오늘 하루 매일 필터를 바꿔야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 관리의 모든 책임은 뭐냐면은 선정한 우리 소비자한테 있다는 얘기죠. 매일 필터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2년간 시범 사업 과정에 그 제품들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 본 결과, 제가 봐서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부 제품은 월간 최하 100만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사용해야 되는 제품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거짓말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유지관리비를 지출해야지만은 월간 나중에 환경관리공단 대기관제부에 올라가는 IoT에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100만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를 해야 되는 제품도 있고, 유지관리비죠. 또 시범사업의 제품 중에서 보다 보면은 도장 품질과 작업 속도가 30%에서 50%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제품도 있었고요. 아주 완벽한 프로세스에 흘러갔는데, 또 하나는 이 IoT에 전송돼서 요구하는 조건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품들이 현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로 인해 가지고 무상 지원을 해서 영업하고 있는 게 거의 대다수다, 상당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참 해도 너무하다라는 걸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일부 회사를 지칭하다 보면 크게 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우리 전기공장 사장님들께서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내 도장 부스에서 작업 속도, 도장 품질, 유지 관리비, 대기 환경,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6개 법적인 법규 조항을 접촉받았을 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거를 이해하고 반드시 방지시설 무상 지원을 신청하시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아무리 공짜라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많이 이야기하죠.
장사꾼 또는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아예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배출시설이라고도 하고 방지시설이라고 또는 분리시설 또는 작업장, 작업공간. 네. 자, 작업공간을 부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를 뭐 표기할 때 분리시설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작업공간. 자, 환경부는 작업공간을 어떻게 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작업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작업자의 안전하고 관련된 거는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함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고위험 작업장 지원에 의해서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환경부는 오직 이 분리시설 또는 작업공간 안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공기의 질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공간 안에 있는 공기가 대기 중으로 나갈 때 여기에 나가는 굴뚝에 저희가 센서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 공기 질만 관심이 있지, 이 공기질이 실시간 완벽하게 맑아야 된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게 됐을 경우에 품질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 90%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대기환경보존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장님들, 공장 사장님들은 뭐가 필요해요? 이 안에서 차를 넣어가지고 차를 넣어서 작업할 때 작업 속도와 작업 품질하고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 어디에서도 이 품질과 작업 속도를 생각해주고 신경 써주는 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자, 방지시설. 자, 우리가 여기서 페인트를 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정도는 차체에 묻고 50% 정도는 먼지가 배출돼서 나옵니다. 배출. 그러면 50%의 먼지가 어느 정도 양이냐? 지금까지는 보통 페인트를 1년에 도장부스 한 기당 한 1톤을 쓴다고 봅니다. 그러면 50%면은 500kg 정도는 차체 표면에 묻어서 이제 색을 발하고 광을 내고 500kg는 날린 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동영상 뜨고 있는 거 있죠? 삽으로 퍼내는 거. 그래서 500kg 정도가 방지시설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지시설은 500kg을 삽으로 퍼내야 되고 어떤 방지시설은 500kg을 하늘로 다 날립니다. 어떤 방지시설은 500kg을 이렇게 필터를 넣어가지고 필터에다가 500kg을 다 붙여서 내야 된다. 그러면 500kg라는 먼지가 발생된 거를 필터에 붙여서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필터비가 1년에 한 달에 제가 봐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필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체 비용이.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500kg을 하늘로 다 날리는 부스. 아니 500kg 하늘로 다 날리는데 아니 그게 무슨 방지시설이야. 어떻게 그게 여기에서 통과해 주겠어. 근데 법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도장 부스를 안에 우리가 여기에 아까 100루베라고 했죠. 100루베에 공기를 1분에 2 내지 3회를 완전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100루베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송풍량이 300루베 정도를
분당 완전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관련되겠죠. 작업자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30mg 세크 미리그램입니다. 세크가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네. 미리그램 세크 초당 1m 1m 공간에 30mg 이내의 먼지를 배출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루에 5시간 한 달에 25일 작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풍량을 계산했을 경우에 뭐냐면은 1.3톤 정도의 먼지를 대기 중으로 날려도 이상이 없습니다. 규제에 안 걸린다. 그래서 우리 전기공장 사장님들 먼지 아무리 지구에 대기 중에 날려도 관공서에서 아무리 와서 단속하더라도 거의 먼지가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에 접촉도 안 받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1.3톤의 먼지가 날리는 거를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를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도장부스 방지시설을 만든 어떤 대부분의 도장부스 사장님들께서는 회사에서는 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500kg의 먼지를 대기 중으로 다 날렸습니다. 왜? 법에 안 걸리니까. 그래도 규제 방법이 없었어요. 왜? 법의 기준치 이내였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무엇이냐?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다들 악취방지법 때문에 활성탄 해가지고 막 뭐 몇 킬로를 100킬로인데 뭐 400킬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요런 필터가 있습니다. 요 안에 송풍기가 빼요. 자, 잠깐만 꺼주세요. 네, 요런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에 먼지가 붙게 되죠. 필터. 그래서 이쪽에서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IoT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차 앞개입니다. 차 앞을 본다. 여기에 먼지가 와서 붙어요. 여기에서 송풍기가 땡겨요. 처음에는 필터가 안 막혀 있을 때는 압력 차이가 입구와 밖의 압력 차이가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필터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꽉 막히면 얘는 땡기려고 하고 여기는 진공이 발생되고 여기는 기존 압이죠. 요 압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구멍 뚫어 놓으면 압력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필터에서 수시로 압력이 발생됐다, 차이가 발생됐다, 없어졌다를 자동으로 되느냐. 그래서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먼지가 발생이 되면은 순간적으로 여기 압력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압축 공기를 순간적으로 압축 공기 펄서를 주게 됩니다. 펄서를 팡 주게 되면은 여기에 가에 붙어 있던 먼지가 바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먼지가 와가지고 붙고 나면은 또 입구와 안과 밖에 압력 차이가 발생되면은 또 공기를 가지고 팡 틀어지고. 이게 어디 쓰고 있는 거냐? 자동차 우리 검사장 가면은 매연 먼지 포집 장치. 이거 필터 몇 년씩 써요? 2, 3년 보통 씁니다. 뭐 짧게는 1년 쓰시고. 그동안 쓰시면서 보면은 먼지만 한 통씩 이렇게 모아지는 거. 그 기술을 자동차 도장부스에 접목해가지고 그 전송 데이터를 환경관리공단 대기관제부에 실시간 전송해라. 그러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요 필터에서 압력 센서에 의해서 발생된 차이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스코프라고 하죠. 이거를 보겠다는 게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지는 다 걸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공 센서, 차압이 발생되지 않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도 프리필터라고 하죠. 그냥 하얀 필터, 뭐 지금 도장부스에 쓰고 있는 모든 게 다 거의 프리필터인데요. 프리필터 밑에 보면 사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은 사각으로 이렇게 하얀 색깔이 있습니다. 먼지 100% 통과합니다. 뭐 100%라고 하면 또 억하심정이 있다고 할 테니까 95% 정도는 그냥 다 통과됩니다. 자, 이런 필터 쓰는 거를 걸러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필터를 써도
대기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떤 차압 센서가 접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여기에서 다 통과되고 있다는 얘기죠. 품질 검증에서. 그 다음에 필터 매일 바꾸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먼지를 팡 털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뭐냐면 이 비싼 필터를 최하 이게 한 개 한 10만 원 정도 가야 됩니다. 정상적인 거 뭐 그 이하 가격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뭐 10개에서 뭐 9개 뭐 20개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필터를 뭐 무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준다. 다 거짓말이죠. 저기에다가 먼지 한 번 묻혀서 남들은 수천 번을 먼지를 묻혀서 털었다 붙였다 썰었다 쓰는데 먼지가 한 번 쌓이면 그거를 필터를 교체하는 제품이 검증을 통과해서 무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제품을 팔고 난 뒤에 떠나시면 나중에 환경관리공단에 이 법에 조촉 받으려고 하면 우리 공장 사장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답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먼지를 잘 걸러지는 또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실한 장비를 만든 사람들이 잘 걸른 장비의 또 단점을 또 찾아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도장 부스에서 칠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칠을 뿌리는 공정이 있고 열 처리 공정이 있어요. 칠을 뿌리는 공정에서는 차체 표면이 20에서 25도씨를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칠이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칠을 하고 난 뒤에 60에서 70도씨에서 30분 이상 가열을 시켜줘야 됩니다. 열처리를. 그래야지만은 페인트 성분 간에 그 2차 결합이 일어가지고 화학적 결합이 일어서 광도 나고 페인트가 튼튼해지고 좋아집니다. 뭐 자연에서 건조가 아니고요. 열처리를 해서 건조를 하지만 도장 품질이 좋아집니다. 이 작업 속도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또 방지 시설들이 많아요. 심각하게. 이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온도 유지에 뭐 급기 밸브를 급기 팬을 빼낸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샌딩루마 한다거나 뭐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예만을 위해서 얘를 훼손시키는 방지 시설이 또 있죠. 또 하나는 더 큰 거는 가장 큰 또 작업 속도인데 도장 품질. 도장 품질하고 가장 밀감하면 크게 첫 번째는 먼지죠. 그 다음에 피놀, 그 다음에 오렌지 필. 가장 큰 거는 먼지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피놀은 건조기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오렌지 필도 건조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건조기 품질하고. 먼지는 건조기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잘못된 부스를 설계하신 분들이 많이 핑계대죠. 건조기에 정전기라고. 그게 아니고요. 와류입니다. 와류. 와류와 음압. 그래서 도장 부스는 뭐냐면은 300루베의 공기를 빼낼 때 반드시 어떤 문짝 틈으로 먼지가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350루베 빼내는 공기 이상의 유량을 반드시 급기를 통해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은 양압을 유지시켜야 된다. 네. 양압의 개념이 없는 방지시설이 또 많이 있어요. 자, 산업체에서는 이 양압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도장 품질, 광택, 먼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의 방지시설을 설계하셨던 분들이 자동차에 오면은 이거는 잘하는데 먼지 털어내는 거는 양압의 개념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열처리에 대한 개념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도장 부스를 망가뜨리는 예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와류입니다. 와류. 건조기를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또는 뭐 어떻게 설치를 되면은 도장 부스 그레이팅이라고 하죠. 이 설계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 도장 부스들이 위에서 들어오는 공기 기가 막히게 관리하죠. 천정일터는
틀어오는 공기에서 들어오는 공기 방향하고 내려오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천정에서 이렇게 내려와가 지금 루프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유속이 빨라져요. 이렇게 이 부스 안에 칠하는 공간에서의 공기 유동에 대한 와류의 해석이 잘못됐을 경우에 먼지가 와류에 의해서 타게 됩니다. 와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검토를 하시는 후에 반드시 90% 무상 지원을 받으십시오. 우리 많이 겪어봐서 아실 겁니다. 도장 부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영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제가 안내해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뭐 어떻게 세부적으로 한 거는 궁금한 거는 제 블로그나 또는 저한테 조합을 통해서 또는 어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먼지 많이 타는 부스다? 그럼 뭐뭐 때문에 그래. 우리 부스는 우리 피놀이 많이 올라. 뭐뭐 때문에 그래. 환경부 IoT 전송? 어떤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 너댓 시간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한 10여 분만한 영상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다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